한국 피해서 일본 왔다가 이게 무슨 꼴이지? 여기 한국을 대신해 일본에 왔다가 땅을 치고 후회하는 태국 여성이 있는데요. 이 여성에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오늘의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방콕에 사는 22살 대학생 수티아예요. 저는 여행을 정말 좋아해서 언젠가 멋진 여행 상품을 만드는 꿈을 가지고 있어요. 인스타그램에 여행 사진을 올리는 것도 제 취미 중 하나죠. 저는 항상 새로운 곳을 여행하는 걸 좋아하고 특히 한국은 제가 가장 가고 싶어 하던 나라였죠. K-팝과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저에게 한국은 꿈의 여행지나 다름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방학에는 꼭 한국에 가기로 마음먹었죠. 한국의 서울과 부산에 있을 제 모습을 상상하며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답니다. 하지만 저희 집은 로쏘 계급이라 형편이 그다지 넉넉하지 않아요. 아시는지 모르겠으나 태국은 아직도 계급이 존재하는 나라예요. 간략히 설명하자면 하이소와 로쏘로 구분되는데요. 하이소는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부유층이 아니라 전통 있는 부자와 권력층을 의미해요. 그리고 저와 같은 로쏘 계급은 그 나머지 서민을 지칭하는 말이죠. 대부분의 부는 하이소 계급에 집중되어 있어서 저희 같은 로쏘 계급은 신분 상승의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님은 제가 여행을 간다고 해도 비용을 지원해 줄 수 없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는 한국 여행의 꿈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수업이 끝나는 저녁 시간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열심히 돈을 모았죠. 제가 일하는 카페에는 한국인 손님들이 많이 찾아온답니다. 카페를 찾은 한국인 손님이 이용 후기를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반응이 좋았나 봐요. 카페 분위기와 저희 가게만의 제조 스타일이 한국인의 입맛에는 잘 맞는다는 거였어요. 그 덕에 저는 가게에서 한국인들을 쉽게 볼 수 있었죠. 하루는 한국 관광객이 주문을 기다리다 순서가 되니 사와디카라며 먼저 인사를 건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고마운 마음이 들어 저도 한국어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어요. 방문한 국가의 인사말을 미리 준비해 오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이것만 봐도 한국인은 예의와 매너가 느껴지는 사람들이었어요. 한국인 관광객들이 친절하기는 했지만 제가 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카페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거의 녹초가 되어 있었답니다. 이런 제 모습을 보고는 태국인 친구가 저에게 물었죠. 카페 아르바이트에 너무 몰두하는 거 아니냐고요. 저는 한국을 가기 위해 열심히 돈을 모으는 중이라고 얘기했어요. 한국이라고? 너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친구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벤코리아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해줬어요. 저는 일을 마치고 친구가 말해준 벤코리아 사태에 대해서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벤코리아 사태는 한국의 입국 심사 강화 정책에 대한 반발로 시작되었고 많은 태국인들이 한국 여행을 자제하고 한국 제품을 불매하자는 운동을 뜻하는 거였어요. 이 운동의 시작은 태국의 유명 인플루언서 와라니타의 한국 입국 거부 사건이었어요. 와라니타는 인천공항 입국 심사관에게서 입국을 허가받지 못하자 난동을 부렸고 공항 측에서는 난동으로 인한 구금과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 과정에서 와라니타는 불만이 극에 달했고 결국 태국행 비행기에 올라 돌아올 수밖에 없었죠. 와라니타는 SNS를 통해 한국의 입국 심사가 불공정하고 차별적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태국의 많은 팔로워들이 이에 동조했죠.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구글과 유튜브를 통해서 한국의 뉴스와 기사를 보았어요. 태국 유명 가수의 한국 콘서트장에서 158명의 불법 체류자를 적발했다는 기사가 있었어요. 이 사건은 한국에서도 기사가 크게 났던 상황이었죠. 한국의 입장도 이해가 갔어요. 한국에서 적발된 불법 체류자 중 78%가 태국인이라는 통계가 있대요. 게다가 한국의 외국인 불법 체류자 마약사범 중 75%가 태국인이라고 해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입국 심사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와라니타가 실제로 한국에서 불법 체류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고 해요. 하지만 태국인들은 자신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벤코리아 사태가 더욱 격렬해지는 것 같아요. 얼마 전 제가 존경하는 한국어 선생님께서 SNS에 글을 올리셨어요. 한국에 대한 혐한 감정과 불매운동을 자제하자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그 글에는 정말 심한 악플들이 달렸어요. 매국노라는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이런데도 한국에 갈 거야? 지금 한국에 가면 태국인들은 불법 체류자로 간주하고 모두 감옥으로 보내거나 강제로 추방당하고 있어. 나타원이 말하길 수티야, 지금 엔화 환율이 낮아서 한국보다 훨씬 저렴해. 게다가 시즈오카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래. 그걸 보면서 저는 한국 여행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험악해진 분위기에 한국에 갔다가 봉변이라도 당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결국 저는 고민 끝에 한국 여행을 포기하기로 했어요. 대신 일본의 시즈오카로 여행을 가기로 결정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한국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일본 여행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죠. 이렇게 저의 여행 계획은 크게 바뀌게 되었어요. 일본 여행을 결정하고 나서 저는 시즈오카에 대해 열심히 찾아봤어요. 시즈오카는 후지산이 보이는 아름다운 도시로 녹차로도 유명하더라고요. 특히 시즈오카역 근처에 승프공원과 후지산 신사가 가볼 만한 곳이라고 해요. 오뎅거리도 빼놓을 수 없는 코스라는 글들이 많았죠. 친구 나타와는 제 결정을 지지해줬어요. 수티야, 너 정말 좋은 선택했어. 일본은 한국보다 더 멋진 나라야. 특히 시즈오카는 자연이 아름답고 음식도 맛있대라며 제가 부럽다고 했죠. 하지만 부모님은 조금 걱정하셨어요. 일본에는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난다는데. 그래도 제가 열심히 설득해서 결국 허락을 받았죠. 여행 가방을 싸면서 저는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카메라, 충전기, 옷과 화장품을 하나하나 챙기면서 일본에서의 멋진 순간들을 상상했죠. 특히 후지산을 배경으로 찍을 사진들을 생각하니 너무 기대됐어요. 출발 전날에 저는 인스타그램에 여행 가방 사진을 올렸어요. 내일이면 일본이다. 친구들이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달아줬답니다. 잘 다녀오라는 말부터 부럽다는 말도 많이 있었죠. 특히 사진 많이 찍어서 올려줘라는 글은 저를 뿌듯하게 만들어줬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흥분된 마음으로 수완나품 공항에 도착했어요. 출국장으로 들어가면서 드디어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일본 여행 가이드북을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비행기에 탑승하고 이륙할 때 창밖으로 방콕의 풍경이 작아지는 걸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죠. 5시간의 비행 끝에 드디어 일본에 도착했답니다. 나리타 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에 저는 정말 일본에 왔다는 걸 실감했어요. 하지만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안내방송이 들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발걸음이 바쁘게 움직이는 게 보였죠. 현재 태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모든 여행객들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저는 불안한 예감이 들기도 했지만 그저 안내방송으로 생각했어요. 설마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겠지? 시즈오카로 가는 열차를 타면서도 여전히 설렘이 가득했어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일본의 풍경을 보며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촬영했죠. 하지만 점점 하늘이 어두워지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시즈오카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비바람이 거세졌어요.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하는 동안 빗줄기가 점점 거세졌죠. 호텔에 체크인하고 방에 들어가자마자 TV를 켰는데 태풍특보가 나오고 있었어요. 태풍 산산이 예상보다 빠르게 시즈오카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민과 여행객들은 외출을 자제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큰 실수를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필 이때 일본에 왔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죠. 하지만 이미 일본에 왔으니 어쩔 수 없었어요. 그저 태풍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랄 뿐이었죠. 태풍 산산이 시즈오카에 상륙했다는 뉴스를 보면서 저는 호텔 방 안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거세게 흔들리는 나무들과 빗줄기가 보였죠. 바람 소리가 너무 커서 귀를 막고 싶을 정도였어요. 첫날부터 이런 상황이 되니 정말 좌절감이 들었어요.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위한 멋진 사진들은 꿈도 꾸지 못하게 됐죠. 대신 호텔방 창문으로 보이는 폭풍 후 영상을 찍어 스토리에 올렸어요. 사진을 올리면서도 너무나 비참한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님도 메시지를 보내시면서 걱정이 한가득이었죠. 친구들이 걱정 가득한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나타와는 수티야 괜찮아? 뉴스에서 태풍이 심각하다던데 라고 물어봤죠. 저는 그저 호텔에서 안전하게 있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호텔 직원이 방송을 통해 안내를 해줬어요. 모든 투숙객 여러분, 안전을 위해 외출을 절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물품이 있으시면 프론트로 연락해 주세요. 그제서야 저는 음식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다행히 호텔 1층에 작은 편의점이 있었고 저는 용기를 내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죠. 편의점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는 삼각김밥과 컵라면 그리고 물을 구입했어요. 이때만 해도 이게 여행기간 동안의 식사가 될 줄은 몰랐죠. 방으로 돌아와 TV를 보니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시즈오카 일부 지역에 대피 명령이 내려졌대요. 다행히 제가 있는 호텔은 안전한 지역이었지만 그래도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는 없었어요. 밤이 되자 태풍은 더욱 거세졌어요. 창문이 흔들리는 소리에 잠을 이룰 수가 없어 결국 밤새 뜬 눈으로 지새웠어요. 인스타그램으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겨우 시간을 보냈답니다. 다음날 아침에도 태풍은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었어요. TV에서는 계속해서 외출 자제 안내가 나왔고 일부 지역의 정전 소식도 전해졌죠. 저는 그저 제가 있는 호텔에 정전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점심이 되자 배가 고파왔고 어제 산 편의점 음식으로 간단히 끼니를 해결했어요. 컵라면을 먹으면서 이럴 줄 알았으면 한국에 갈 걸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행은커녕 호텔에 갇혀서 컵라면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니
한심하기도 하고 눈물도 났답니다. 한국에 간 친구들의 인스타그램을 보니 더욱 후회가 되더라고요. 일본으로 여행을 결정하게 된 건 나타완의 추천도 있었지만 태국과 유사한 점도 많아서 오히려 한국보다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서였죠. 사실 두 나라는 오랫동안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어요. 역사적으로도 깊은 유대감이 있고 문화적으로도 비슷한 점이 많아요. 두 나라 모두 불교 국가이고 입헌군 주제로 왕실을 존경하는 문화가 있죠. 또한 양국 국민들의 성격도 비슷한 점이 많아요. 예의를 중시하고 남을 배려하는 문화와 간접적인 의사소통 방식이 그렇죠. 이런 이유로 일본을 결정한 제 생각을 책망하고 있던 와중에도 태풍의 무서움은 버티기 어려웠답니다. 밤이 되자 비바람 소리가 더욱 거세졌고 저는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결국 용기를 내어 1층 라운지로 내려갔죠. 라운지에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저처럼 공포와 불안으로 방에 혼자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던 거예요. 대부분 외국인 관광객이었는데 모두들 지친 표정이었죠. 용기를 내어 옆에 앉은 중국인 부부와 대화를 나눠봤어요. 그들도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답니다. 우리도 일본 여행을 기대하고 거금을 들여서 왔는데 관광도 못하고 정말 실망스럽네요 라고 말했어요. 다른 쪽에서는 젊은 커플이 호텔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는 걸 보니 뭔가 불만이 있는 것 같았어요. 가까이 가서 들어보니 호텔 측에 대응에 항의하고 있었죠. 왜 비상식량은 준비해두지 않은 거죠? 편의점 음식만으로 며칠을 버티라는 건가요? 게다가 태풍이 온다는 안내도 제대로 해주지 않았잖아요. 호텔 직원은 고개를 숙이고 계속 사과만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실질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하는 것 같았죠. 이런 모습을 보니 호텔의 위기 대응 능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라운지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갔어요. 어떤 사람은 환불을 요구하고 또 다른 사람은 호텔을 옮겨달라고 요구했죠. 하지만 태풍이 한창인 상황에서 그 어떤 요구사항도 받아들여지기 어려워 보였어요. 항의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자 다들 지친 표정으로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답니다. 다음날 오후가 되자 태풍의 강도가 조금 약해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밖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죠. 저는 호텔 방에서 일본 드라마를 보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가끔 창밖을 내다보면 횡한거리와 쓰러진 가로수들이 보였죠. 이렇게 호텔에만 갇혀 있으니 점점 답답함이 밀려왔어요. 원래 계획했던 여행 일정들을 하나씩 취소해야 했죠. 후지산 신사박물관, 시즈오카 차 박물관 관람, 그리고 후지산 뷰포인트에서의 사진 촬영 등 이 모든 계획들이 물거품이 되어버렸어요. 저녁이 되자 호텔에서 또다시 긴급 공지가 있었어요. 태풍으로 인해 일부 지역의 수도 공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물을 아껴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소식을 듣고 저는 정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이러다 물도 못 마시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죠. 밤이 되자 폭풍우 소리가 더욱 커졌고 무서워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웅크리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방에 불이 꺼졌어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다행히 비상등이 켜졌지만 그 어두운 상황에서 저는 정말 공포를 느꼈어요. 스피커에는 호텔 측의 안내 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었죠. 일시적인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곧 복구될 예정이오니 당황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 일시적이라는 말이 얼마나 길어질지 아무도 몰랐죠. 결국 그날 밤에도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캄캄한 방에서 휴대폰 불빛에 의지한 채 밤을 지새웠죠. 인스타그램의 현재 상황을 계속 업데이트할까 하다가 너무 비참한 생각이 들어서 포기했답니다. 다음날 아침에 다행히 전기가 복구되었지만 태풍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죠. TV에서는 태풍이 오늘 저녁쯤 빠져나갈 거라고 예보했어요. 그 소식을 들으니 조금은 안도가 되었지만 이미 3일째 호텔에 갇혀있는 상황이 너무나 힘들었죠. 점심으로 또다시 편의점 음식을 먹으면서 저는 이번 여행에 대한 후회가 밀려왔어요. 왜 하필 일본으로 왔을까? 한국에 갔으면 이렇게 힘들진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계속 맴돌았죠. 오후가 되자 비바람이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도 조금씩 맑아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여전히 외출은 금지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저 내일이면 밖에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이렇게 3일 동안 호텔에 갇혀 있으면서 여행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답니다. 멋진 곳을 구경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죠. 또 SNS에 보여지는 모습만으로 여행지를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깨달았어요. 제가 그토록 동경했던 한국 여행 대신 일본을 선택한 것도 결국은
SNS의 영향이 컸으니까요. 밤이 되자 태풍은 정말로 시즈오카를 빠져나갔어요. TV에서는 내일부터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죠. 하지만 저에겐 이미 늦은 소식이었어요. 내일이면 방콕으로 돌아가야 했으니까요. 태풍이 완전히 지나가고 맑은 하늘이 보이기 시작한 날에 저는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파란 하늘과 밝은 햇살이 마치 저를 비웃는 것 같았죠. 이제 와서 뭐하러 좋은 날씨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호텔 로비에 내려가 보니 다른 관광객들도 저와 비슷한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모두들 실망과 아쉬움이 가득한 얼굴이었죠. 체크아웃을 하면서 호텔 직원이 말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에 오시면 더 좋은 여행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속으로 말했어요. 다시는 안 올 거야. 공항에 도착해서 출국 수속을 밟으면서 저는 이번 여행을 정리해봤어요. 5일간의 여행 중 3일을 호텔에 갇혀 있었고 제대로 된 관광은 한 번도 못했죠. 일본 음식도 제대로 맛보지 못했고 후지산은 구경조차 하지 못했어요. 편의점 음식을 먹으면서 3일 동안 호텔에서 공포에 떨었던 생각을 하니 끔찍했답니다.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인스타그램을 열어봤는데 한국에 간 친구들의 게시물이 눈에 들어왔어요. 남산타워를 배경으로 한 사진과 한복을 입고 경복궁에서 찍은 사진, 그리고 맛있어 보이는 한국 음식들과 친구의 행복한 모습까지도. 그 사진들을 보니 너무나 부러웠어요. 서울에서의 5일 정말 최고였어. 이런 글과 함께 올린 사진들을 보니 더욱 가슴이 아팠어요. 한국으로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죠. 비행기에 탑승하고 이륙할 때 창밖으로 보이는 일본의 풍경을 보니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이번 여행은 정말 최악이었죠. 돈도 시간도 다 날리고 스트레스만 잔뜩 받았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번 여행에 대한 반성의 시간을 가졌어요. SNS에서 보이는 모습만 믿고 여행지를 결정한 것과 자연재해의 위험성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것, 그리고 무엇보다 벤코리아 운동에 휩쓸려 제가 정말 가고 싶었던 곳을 포기한 것, 이 모든 것들이 후회되었죠. 방콕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아빠 저 도착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걱정 많이 끼쳐드렸죠? 부모님은 그저 제가 무사히 돌아온 것에 안도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이 무겁고 죄송했죠. 집에 도착하고 짐을 풀면서 이번 여행에서 찍은 사진들을 다시 봤어요. 호텔 안에서 찍은 우중충한 하늘과 편의점 음식들, 그리고 제 지친 표정. 이런 사진들을 보니 웃음이 나왔어요. 난 5일 동안 뭐 한 거지? 이번 여행으로 저는 여행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죠. 여행은 단순히 멋진 곳을 구경하고 맛있는 것을 먹는 것만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그 경험을 통해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또한 SNS에 보이는 모습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완벽한 여행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좋은 모습만 골라서 SNS에 올리는 거죠. 이제부터는 SNS를 바라보는 제 시각도 달라질 것 같아요. 이런 생각들을 바탕으로 저의 꾸민 여행 상품 개발에 대한 아이디어를 짜고 진짜 한국으로의 여행을 계획할 예정이랍니다. SNS와 친구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다면 가능할 것 같아요. 일본으로 여행을 갔다가 태풍으로 인해 제대로 여행도 못하고 돌아온 수티아의 사연 어떠셨나요? 어렵게 모은 돈으로 여행을 계획한 수티아가 크게 좌절했는데요. 다시 용기를 내어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라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